당장 10억을 구하지 못한다. 당장 10억을 구하지 못해서 이 강남 입성의 꿈을 이렇게 접어야 했다.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. 어이가 없죠. 웃긴 이야기입니다.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. 아니 현금 10억이 없어가지고 부동산으로 이제 투기를 못해서 강남에 못 들어갔다 이러면서 자신을 되게 불행한 것처럼 떠벌리는 말도 안 되는 뉴스 제목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해봅니다. 현금 10억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. 보통 사람들에게 현금 10억은 참 되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죠.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요 강남 입성을 한다 못한다, 뭐 강남 입성하면 뭐 성공한 거고 강남 입성을 못하면 실패한 겁니까? 뭘 그렇게 굳이 그런 걸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또 남들에게 자랑질하고 뻐기고 뭐 그러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강남에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각자 제각각 자신의 처지에 맞춰서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. 물론 사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연히 그 강남에 터전을 이렇게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의도적으로 강남에 입성하겠다라고 악착같이 노력해서 돈 벌어서 거리로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. 그냥 살다 보니까 우연히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. 꼭 거기에 살아야 성공한 거고 거기에 살지 못하면 실패한 거다. 이런 이제 이분법적인 생각들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런 생각 가져본들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저 자신의 처지에 맞게끔 분수지키고 남들이 욕심 부린다고 나까지 그냥 등 달아서 욕심 부리는 그런 걸 좀 최대한 피하는 게 좀 더 의미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고민들, 여러 가지의 생각들, 뭐 답답함 이런 것들 다 있을 겁니다. 그럴 수 있죠. 누구나 다 그런 생각, 그런 고민 속에 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. 다만 너무 이제 스스로를 옥죄해서 강남 입성 못하면 루저가 되고 입성하면 위너가 된 것처럼 뻐기고 폼 잡고 살 필요가 있겠냐라는 겁니다. 그런 것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런 것들 추구하지 않아도 그런 걸 바라지 않아도 살아가는 건 나쁘지 않다. 나름 그냥 제각각 각자의 몫으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. 지금의 시대,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는 게 좋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스스로 그런 것들을 다듬어가며 사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누구든 간에 좀 잘 살고 싶고 좀 괜찮아지고 싶고 좀 여유 부리고 싶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며 지낼 겁니다. 그러다 보면 뭔가 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좀 나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자기가 어느 정도 소화해낼 수 있는 것들을 가져야 그래야 무탈하게 안전하게 살더라는 겁니다. 가질 능력이 안 되는데 억지로 욕심 부려가지고 가지겠다라고 하면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지하는데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제 주거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그러면 삶이 또 위태로워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.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. 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지낼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고요. 뭐 10억이다, 20억이다, 50억이다, 100억이다. 요즘은 너무도 쉽게 얘기합니다. 유튜브 쇼츠만 봐도 뭐 이상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죠. 저는 원래 간호사였습니다. 간호사였는데 지금 제가 100억대의 자산가가 됐습니다.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? 이런 식으로 이 감성을 호소하며 또 개소리들을 해야 됩니다. 100억대 자산가 나중에 까보면 어떻게 되냐, 뭐 아파트 한 세 채 샀고 그 세 채의 가격이 뭐 30억, 35억, 40억 이렇게 해서 세 채 합쳤더니 이 100억이 넘는다. 그러면서 100억대 자산가가 되었다. 이런 개소리들을 해야 됩니다.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건 뭐냐면 그
아파트의 가격만 합치면 100억이 넘는 게 맞습니다. 근데 거기에 들어간 빚이 한 70억, 80억 되고요. 또 나머지도 뭐냐? 나머지도 순수하게 자기 돈이 아니라 뭐 보증금 들어가고 세입자 뭐 이런저런 얘기들 따져보면 실제로 자기 돈이 별로 없어요. 그냥 갭 투기한 거죠. 갭 투기. 그것도 되게 웃긴 게 자기가 살 때보다 집값이 올라서 평가 금액이 뭐 100억을 넘어섰다 그러면서 되게 뻐기고 다니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 집값이 급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개박살 납니다. 개박살. 이런 거죠. 아파트 세 채 현재 평가 금액이 110억이라고 쳐볼게요. 근데 나중에 집값이 한 30% 40% 떨어지면 평가 금액 한 60억 70억 됐어요. 근데 은행의 대출은요 한 80억이에요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금융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? 절대 아니죠. 금융권들이 평가 금액 확인해 가지고 원금 상환 요구합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안 되겠는데? 나 파산해야겠는데? 나 파산할 거야. 나 개인회생 할 거야.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수작질을 벌립니다. 무슨 얘기입니까? 집값 오르면 자기 거, 집값 떨어지면 나 자빠질 거야. 나 몰라. 이러는 되게 이기적인 짓거리들을 하는 놈들이다라는 겁니다. 그런 나쁜 놈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런 현실들이,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. 그런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, 우리는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막막한 시대가 지금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함부로 빚 내서 부동산을 사든 아니면 주식을 하든 하는 건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.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자신의 범위 안에서 뭔가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. 물론요, 예를 들어서 자신의 경제력이 좀 되어서 현금 10억이 아니라 한 20억, 30억까지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게 부럽죠. 되게 부럽습니다. 배도 아플 수 있고요. 근데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과 감당할 수 없는데 무리하게 영끌하는 건 차원이 틀린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감당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감당할 수 없으면서 가질 능력도 안 되면서 무리하게 욕심 부리면 그로 인한 충격을 한 몸으로 다 받게 된다라는 거. 그리고 그 이후에 몰락의 길을 피할 수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. 그러므로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겁내면서 조심 또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